안녕하세요. "어떤 일로 연락 주셨을까요?"에 대한 번역 등록 가사법 형사법 전문 변호사 지재훈 변호사입니다. 얼마 전에 집에서 아이들이랑 같이 신데렐라 영화를 봤어요. 그런데 영화가 재밌더라고요. 애니메이션이랑 스토리가 살짝 다르면서도 화면이 예뻤달까요? 드레스나 뭐 이런 소품에도 신경을 상당히 많이 쓴 것 같았고, 그래서 푹 빠져 가지고 재밌게 봤습니다. 특히 그 왕자님이 좀 잘생기셨더라고요. 제가 봐도, 남자인 제가 봐도 '아 잘생겼다.'라는 생각이 절로 드는 배우셨는데, 아무튼 그 영화를 푹 빠져서 보던 와중에 신데렐라가 무도회에 다녀와서 마법이 풀리면서 갑자기 현실로 돌아오는 그 장면, 그 장면을 보는데 갑자기 '아 이거는 사기당하신 분들이 현실을 깨닫는 그 순간이랑 비슷한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누가 신데렐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시겠지만, 또 "팟캐스트 소재 없다고 억지로 얘기 만들어낸다."라고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진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아이들에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팟캐스트에서 좀 얘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신데렐라의 얘기를 형사법 전문 변호사의 시각에서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억지로 이야기를 갖다 붙인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들어 두시면 그래도 도움이 될 만한 얘기일지도 모릅니다. 자, 신데렐라 얘기는 어떻게 보면 사기 피해자분들이 사기에 넘어가는 것이랑 상당히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대부분의 사기가 문제되는 경우,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어렵고 답답한 삶을 살고 있는 분들에게 갑자기 현혹될 만한 제안이 등장을 합니다. 이제 그 제안을 듣고 나에게만 찾아온 정말 기적 같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시고 속아 넘어가죠. 근데 그 황홀한 시간도 아주 잠시 잠깐에 불과하죠. 갑자기 모든 것이 다 허상임을 깨닫고 모든 것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제 이러한 구조를 신데렐라 스토리에 한번 대입을 해 볼게요. 신데렐라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계모와 언니들로부터 구박받으면서 비참하게 살고 있었죠. 그 와중에 인제 무도회에 가겠다는 희망이 있었는데, 그 희망마저도 새엄마랑 언니들이 짓밟아 버리죠. 드레스를 찢어 버리고 해서. 근데 그러던 중에 요정 할머니가 나타나서 오늘 밤 무도회에서 왕자를 만나게 해 주겠다라는 믿을 수 없는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살짝 사기의 냄새가 나죠. 딱 "오늘만 가능하다. 너한테만 특별히 기회를 주겠다. 너가 착하니까 내가 도와주는 거야." 뭐 이런. 그런데 이거 사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이기도 합니다.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습니다. 특별히 연락을 주셔서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바로 결정하셔야 돼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사기를 치려는 분들은 기회를 놓칠까 봐 고민할 시간을 주지 않아요. 저는 정말 사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사기로 처벌하기 되게 어려운 것, 저희 사무실에도 정말 전화가 많이 걸려오는데요. 송파나 잠실에서 이혼 전문 변호사로 검색했을 때 상담 노출이 가능한 자리가 하나가 남아서 연락을 했다. "지금 결정하지 않으시면 다른 분이 채갈 수 있으니까 빨리 결정을 하셔라." 뭐 이런 식의 전화가 걸려오는데요. 저는 사실 앞부분만 듣고 전화를 끊어 버려요. 가끔 심심하면 이제 얘기를 듣고 있는데 어떻게든 조급하게 만들려고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뭐 본인들 딴에는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고 애매하게 설명을 하면서 사람을 막 조급하게 만들려고 하는데, 저는 진짜 진심으로 물어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진짜 이런 거에 넘어가는 변호사님들이 계시니까 하는 거겠죠 아마도. 어쩌다가 한 명이 진짜 걸리니까 이런 걸 계속 전화를 돌리고 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얘기를 다시 돌려서 신데렐라한테 요정 할머니가 찾아왔을 때 요정 할머니가 신데렐라의 의사나 뭐 이런 건 묻지 않아요. "생각 좀 해 보고 알려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 안 하죠. 그냥 마법 지팡이 들고 흔들면서 막 변신을 시킨 다음에 마차에 태우고 "어서 가. 늦었어. 빨리빨리 가." 뭐 이렇게 하고 신데렐라를 무도회장으로 보내버리죠. 이제 신데렐라는 얼떨결에 마차에 막 실려가서 성에 도착해서 마법 같은 밤을 보냅니다.
화려한 궁전에서 모두에게 주목을 받고 왕자님이랑 춤도 추고 왕자님이 비밀 정원에도 데려가 주고 정말 황홀한 밤을 보내죠. 그런데 인제 사기 피해를 당하시는 분들도 똑같아요. 주식 사기가 됐든 다단계 사기가 됐든 뭐 처음에는 진짜로 기분 좋은 일이 생깁니다. 일부러 기분 좋은 일을 만들어 주죠. 도박 사기 같은 것도 그래요. 처음에 돈을 좀 따게 해 주고 기분 좋게 만들어 준 다음에 본격적으로 편취 행위를 시작을 하죠. '드디어 이렇게 내 인생도 피는구나. 나한테도 이런 기회가 오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죠, 처음에는. 그런데 그 기분 좋은 시간이 길게 가지는 않아요. 이제 사기를 당하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처음에는 이제 돈이 실제로 들어오거나 정말 돈을 따거나 뭐 여러 가지로 해서 아니면 진짜 웹사이트에 내 돈이 얼마가 있다. 인출 가능한 금액이 얼마가 있다라는 그 금액 숫자를 보시고 기분이 막 좋아 가지고 이제 술도 좀 드시고 막 주변 사람들한테 기분도 좀 내시고 그렇게 시작을 하시죠, 대부분은.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현실로 돌아오게 되는 그 순간이 있습니다. 통장에 주기적으로 꽂히던 돈이 꽂히지 않고 웹사이트에서 인출을 하려고 하는데 인출이 되지 않고 연락을 했더니 연락을 받지 않고 신데렐라가 자정이 돼서 마법이 풀리는 것과 비슷한 순간인 거죠. 말이 마차에서 호박으로 화려한 드레스가 누더기로 돌아가는 그 순간이 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신데렐라는 그래도 뭐 예상이라도 했지만 예상도 못한 상태에서 갑자기 마법이 풀려 버리면 이 심리적 타격은 상당합니다. 일단 현실을 부정하게 되고 화도 내고 속상해도 하다가 이제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변호사를 찾아오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니까 그때 주변에서 얘기할 때 얘기를 좀 들을 걸 "왜 이제 와서 이 모든 게 보이기 시작했을까요, 변호사님?"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찾아오시는데 상담을 드리다 보면 안타깝죠. 근데 이해 못할 바는 또 아니에요. 제가 사기 사건 고소 대리하면서 사기꾼, 사기꾼이라고 하면 너무 표현이 센가요? 아무튼 피해자를 속인 분들이랑 통화를 많이 해요. 그런데 인제 피해자를 속인 분들이 저까지도 속이려고 해요. 왜 저한테 전화를 와서 저까지 속이려고 하는 걸까요? 그래도 경찰 수사관님들보다는 제가 만만해서 그럴까요? 그런데 진짜 이 사기가 문제돼서 고소를 당하신 분들이랑 통화를 하다 보면 이분들 말솜씨가 보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저한테 전화를 하신 거겠죠? 진짜 제가 긴장의 끈을 놓으면 혹할 만한 얘기를 막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피해자와 본인 사이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뭔가 포장을 해서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인제 뭐 자기가 이러이러한 사람을 아는데 그분이 저한테 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다. 내지는 본인이 다른 문제로 다른 법률적인 문제로 지금 골치가 아픈데 이 골치 아픈 일에 뭐 몇 억의 금액이 걸려 있는데 피해자랑 원만하게 끝날 수 있게 좀 도움을 주시면 다음에는 이 건이 마무리되면 의뢰인으로 찾아오겠다. 이런 얘기를 막 하세요. 보통 뭐 이런 건에는 얼마 정도 수임료 드리면 될 것 같고 성공 보수는 이 정도로 하시죠. 뭐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얘기를 1도 믿지 않아요. 그렇게 간단하게 속아 넘어가면 안 되죠, 변호사가. 네. 그래서 결국 제가 벽처럼 그냥 가만 듣고만 있으면 이제 포기를 하시든지 아니면 또 인제 다른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시든지 뭐 이렇게 하시는데 아무튼 이 사기가 문제되는 분들은 입담이 현란합니다. 이거는 변호사인 저도 정말 긴장을 하고 '이 사람 말은 1도 믿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해야 망설임 없이 쳐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워낙 종류별로 사건을 많이 다뤄보기도 했고 기본적으로 인제 사기로 고소당하신 분들을 믿지 않으니까 망설임 없이 쳐내지만 정말 경험이 없는 그냥 일반인 분들이라면 홀랑 넘어가기 쉽죠. '기적 같은 기회다. 여러분을 위한 찬스다.' 이런 얘기를 의심부터 해 봐야 되는데 정말 본인에게 행운이 찾아왔다고 생각을 하시죠. 그런데 여러분은 신데렐라가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에게 생판 모르는 누군가 찾아와서
엄청난 기회를 제공한다면 의심부터 해 보셔야 돼요. '이 사람이 왜 나한테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 그리고 이것저것 따져 물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인제 이런 거 따져 묻기 시작하면 "자 제가 잘 설명해 드릴게요." 하면서 또 이제 다른 얘기를 막 하기 시작하지만 이제 말로 때우려고 하면 뭔가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를 좀 갖다 달라고 해야 돼요. 그게 계약서가 됐든 뭐 다른 서류가 됐든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는 서류까지 위조를 해 가면서 사기를 치지는 않아요. 그 정도로 요구하면 귀찮아서 포기를 하죠. 그런데 인제 진짜 한탕 크게 할 생각으로 뭔가 서류까지 꾸며 오면 그거는 이제 막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결국 이렇게 사기를 당하게 된 경우에는 증거라도 확실히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유리구두가 없었다면 신데렐라가 요정 할머니를 만났다는 사실에 대해서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유리구두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신데렐라가 요정 할머니를 만났었다는 사실, 예쁘게 꾸미고 가서 왕자님을 만났다는 사실, 이런 부분이 다 입증이 된 거죠. 사기를 당했을 때도 이렇게 유리구두와 같이 무엇인가를, 확실한 단단한 무엇인가를 가지고 계셔야 그나마 나중에 피해를 보상받을 길이 조금이나마 생깁니다. 정말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으면 그냥 혼자 꿈을 꾼 것과 다를 바 없는, 꿈은 꿨는데 실제로 돈은 또 손해를 본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간단합니다. 기적 같은 제안은 의심부터 하자. 여러분에게는 신데렐라에게 있어 요정 할머니 같은 사람이 없다. 올 리가 없다. 그리고 왕자 같은 사람이 나타날 리도 없다. 그런데 인제 여러분이 아무리 생각하고 따져보고 의심해 봐도 이거는 진짜 제대로 된 계약 관계 혹은 적법한 제안이어서 이걸 어떻게 거부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신다면 신데렐라에게 있어 유리구두, 신데렐라가 요정 할머니를 만났다는 그 증거가 되는 유리구두처럼 여러분과 계약을 맺는 그 상대방으로부터 확실한 무엇인가를 받아두셔라. 그 사람의 신원은 물론이고 계약과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확실한 걸 받아두셔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사기는 한순간에 일어나고 신데렐라 마법이 풀리듯이 한순간에 현실을 깨닫는 순간이 옵니다. 혹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신데렐라에 있어서 요정 할머니처럼 정신없이 만들고 마법을 걸어준다고 한다면 일단은 멈추고 상담을 한번 받아보십시오. 사기 피해자가 되기 전에 제대로 된 상담을 한 번만 받아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천금 같은 기회를 제공해 준다고 하는 사람이 그 잠깐도 못 기다려 준다고 하면 그건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더 흥미롭고 유익하고 현실적인 그런 법률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대한변협 등록 가사법 형사법 전문 변호사 지세훈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